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권연대 오창익입니다. 오늘도 긴급 편성 생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한남동의 긴장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 법관이 발부한 영장조차 통하지 않는 현실을 공수처와 경찰이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전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던 박관천 평론가, 그리고 누구보다 윤석열을 잘 아는 신용환 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경호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예. 균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하여튼 지금 언론 보도가 쭉 나오고 있으니까요. 박종준 씨도 경찰에 출두하면서 유혈 사태라는 네 글자를 얘기했고, 예. 윤건영 의원 통해서도 이런 게 나오는데, 유혈 사태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안 잡혀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총까지 쏴라라고 윤석열이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진짜 이런 사람인가요? 그런데 아마 지금 윤 대통령이 지난주 토요일, 네. 일요일, 그다음 오늘까지도 김성훈 차장 직무대행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비롯한 어떤 간부들하고 식사를, 김성훈 차장은 매일 오찬을 같이 하는 것 같고요. 안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다음에 특히 토요일 날은 아마 경호실 상급 이상, 경호실은 부장들이 가장 주축인 체제거든요. 네. 그 상급 이상 부장들을 데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꼭 지켜라. 그다음에 무기 사용까지 언급했다는 그런 말은 맞습니다. 그런 말이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밑에 그 사급 과장들 있지 않습니까? 과장들이나 경호관들은 상당히 동조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동조하지 않는 분이다 그 보니까 얘기는 좀 이따 가고, 하여튼 윤석열이 그러고 있다라는 거는 확인되는 사실로 본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박사님은 우리 신용환 평론가 보시기에 네네. 윤석열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니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랬을 텐데 네. 대체로 우리가 상식선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는 선들이 있는데, 유혈 사태라는 건 자기 영장 집행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총질을 해다. 그래서 요걸 제가 본 윤석열 씨에 대한 심리적인 걸로 설명을 드리는 게 네네.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분은 항상 승패로 나머지 세상 현상을 다 재단을 합니다. 이기는 것과 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특수부 검사로서 기소하면 그 자체로 이기는 거죠. 뒤에 공판 그렇죠, 검사가 가서 법정에서 깨지든 말든은 이제 본인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검찰총장까지 오면서 승률이 놀랍게도 100%입니다. 기소 자체가 그냥 승이니까. 즉 본인 생각에는 완전 무결한 인간이에요. 항상 이기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기는 걸로 착각을 하고, 당연히 그게 이제 일종의 확신범처럼 자기들끼리 자꾸 이제 에스컬레이팅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번에도 이긴다, 이런 이제 망상을 가지고 푸시를 하는 이런 형국이고, 뒤집어 보면 저는 그걸 컴플렉스라고 해석을 합니다. 네. 지난번에 그 위세 허세 떨면서 나와서 점검한 것도 역시나 컴플렉스의 그 발로라고 보고요. 역시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가 굉장히 쫄아 있다. 그러니까 뭐라도 하라, 이렇게 지시하는 건 맞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찰도 그렇고 경호처도 그렇고 이 무기나 장비를 쓸 때 규칙이 다 있잖아요. 규칙이 있습니다. 장비도 장비에 목록이 있고, 총은 있을 것 같은데 칼도 있습니까? 저는 경호실에서 칼을 쓴다는 것은요, 조폭이 사심이 쓴다는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경호실에서 경호원들이 칼을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호하고 칼은 너무 멀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멉니다. 아니 같이 근무해 보시면. 네. 아니 이게 경호실에 칼 자체가 있다는 것을 좀 처음 알았습니다. 네. 오늘 뭐 방송 나온 거 보고요. 그런데 참 이 윤 대통령의 아까 우리 신 교수님 말씀하셨죠. 확신에 빠져 있다고요. 네. 이 확신에 빠져 있는 걸 갖다 누가 가장 지금 주의 많이 되냐면 김성훈 처장 직무대행이죠. 네, 네. 이 사람이 엊그제 무슨 말을 했냐면은 윤통 살아온다 하면서 밖에서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논리를 그대로 경호실 직원들한테 주입을 시켰습니다. 그게 토요일이에요? 예, 또 인류를 통해 가지고요. 네. 주입을 시키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윤통이 살아 돌아오고 나는 바로 경호처장으로 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 시혜를 입을 것이다. 이러면서 동의를 했다 그러는데요. 참 제가 보니까 그래서 많이 반발을 샀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참 진짜 말도 안 되는 좀 소리 같고, 제가 보니까
이 윤통의 지시도 참 과격하고 말이 안 되는 짓인데 이 김성훈이라는 사람은 그거보다 한 단계를 더 높여가지고 과격하게 그 지시를 하다 보니까 자기는 이제 분열하는 걸 알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 과격하게 지시를 하다 보니까 반발이 더 강하게 튀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들이냐면 엊그제 이제 그 맨 처음에 알려졌을 때 박종준 경호처장이 공포탄이라도 쏘고 실탄 쏴라라고 했다라고 처음에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날도 회의 자리에 6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날이라는 거는 그거를 지시했다고 네네네. 이제 밖으로 나온 1차 날 집행할 때 그렇죠. 집행. 밖으로 네네. 나온 날 1차 집행 이제 실패하고 네네. 그 뒤에 앞으로 저기 하면 공포탄이든 실탄이든 쏴라라고 네. 했다고 한 날. 그런데 그 자리에 박종준 처장이 없었어요. 아이고. 그 얘기를 할 때 그 김성훈 씨하고 이제 이광호 이런 분들이 이제 있던 곳이고 박종준 처장은 없었단 말이죠. 즉 이들이 말을 지어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에 반증인 거죠. 네. 안 그래도 윤석열 씨는 이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칼이라도 써라.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써라라고 했다는 거죠. 지금 알려진 게. 네. 그런데 설사 그게 윤석열 씨의 지시가 아니더라도 마치 지시가 있던 것처럼 해서 밑에 직원들을 푸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에 반증인 거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알려진 것 중에 어제 저녁 뉴스랑 오늘 아침 뉴스에 계속 나오던데 밑에 부장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김성훈 씨 당신 사표 내라라고 이제 일종의 항명을 해서 이 사람이 대기발령 받은 걸로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부분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굉장히 악랄한 사람들인가를 잘 보여주는 단면 같습니다. 뭐냐면 자꾸 밖으로 이제 박관천 행정관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한테 이제 리크가 되니까 자꾸 새어나오니까 이들이 어떤 놈이 이거를 밖으로 내보내느냐를 계속해서 테스트를 한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내보내는 몇몇이 있겠죠.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무기를 사용해도 좋다라는 거를 먼저 흘려놓고 그게 어떤 경로로 나가는지를 체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부장이 그걸 집중적으로 내보낸다라는 거를 체크를 하고 대기 발령을 시킨 것으로 이 팩트는 거의 좁혀지고 있습니다. 네. 즉 이 사람이 항명 뭐 싫은 소리 한 건 맞는데 그 항명 때문에 대기 발령이라기보다 함정을 파놓고 누가 이걸 흘리는지 즉 이렇게 하는 것은 밑에 하급 경호관들한테는 굉장한 공포가 되는 거죠. 이거 함부로 부모님하고도 통화하기도 어렵고 지인들하고 그 얘기하기가 어렵겠구나 하는 공포를 만드는 거죠. 부장쯤 되는 고위직에게도 인사상 불이익을 줄 만큼 예. 뭐 단도리를 하고 있다 뭐 네, 이런 건데요. 근데 경호처 직원들의 목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오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게 국회에도 또 언론에도 가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윤건영 의원 싱크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잠깐 보고 오시죠. 경호처 직원들은 윤석열 씨의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현재 열악한 근무 여건 하에서도 신의로서 참아내며 직업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여기까지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경호처 직원들에게 윤석열 씨가 본인의 체포를 막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라고 지시한 상황에 대해서 당신을 경호하고 있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믿을 수 없는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뿐만 아니라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는 경찰들도 한 가정의 가장이자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들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도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호처는 피경호인에 대한 의무와 도리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씨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경호처 강성 지휘부를 멀리하고 국민들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전 말투를 들으면 전형적인 공무원 말투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시죠? 예, 네? 예. 그리고 그거를 윤건영 의원이 이렇게 받아 적은 것 같은데 답답한 마음이네요. 그러니까 저게, 경호처 예, 직원들이 예. 바보도 아니고 경호처는 그런 자부심이 있대요. 총을 쏘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는 맞는 기관이다. 칼을 휘두르는 아니, 기관이 그렇죠. 아니라 뭐 막는 기관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다는데. 경호처 신임 직원 하지 않습니까? 네네. 선생님 신임 직원에 가면은 딱 그것부터 가르칩니다. 경호원이 총을 쏠 정도면은 이미 실패한 경우다 그럽니다. 그래서 경호원들 딱 가면은 뭐냐면은 일단 총알이 날라오지 않습니까? 그 몸으로 먼저 막습니다. 네. 그래 그만큼 충성심을 갖다가 키워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윤건영 의원이 메시지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저거는 제가 보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그 요번에 그 직위 해지된 그 부장급 있지 않습니까? 그 부장급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제 저걸 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알고 있는데 아까 그 우리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함정을 판 건 사실입니다. 왜냐?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그 지난 토요일이죠. 윤통이 상급 이상을 불러가지고 오찬을 하면서 나를 지켜달라, 뭐 어떻게 뭐 무력을 사용해도 좋다, 내가 다 책임진다 이렇게 이제 또 펌핑을 했거든요. 네네. 펌핑을 하니까 그걸 하고 나온 다음에 바로 직접이 이제 어떤 이야기가 좀 이렇게 김성훈 차장이 이야기하니까 반발을 했는데 그게 실은 언론에 그대로 밖에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딱 정확히 짚은 거고, 그래가지고 그 방모 부장이라고 인사를 담당하는 김성훈 측근이 있습니다. 여기도 약간 건의파인데, 예,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바로 지금 조치를 했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어떤 경호원들한테 무기 사용을 지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말 해야 될 건 아니고요. 경호원이 무기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은 법에 딱 하나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의 생명이나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라는 것은 위법적인 해를 말하는 거거든요. 위해를 방지 또는 제거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저 문제 때문에 지금 전부 다 그 4급 과장급들이죠. 과장급들이 하는 말이, 아니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이걸 갖다가 집행하러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한테 위해를 가하는 사람이냐라는 반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호원이 총을 쏜다면 예. 저기서 누군가가 우리 VIP를 향해서 총을 쏘는데 일단 막더라도 계속 쏘면 제압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총을 쏜다. 예, 예. 이게 경호 활동이라는 맞습니다. 거죠. 네. 이걸 훈련받은 사람들이고. 그렇죠. 야, 소수의 일탈로 경호처가 몸살을 앓는 거네요. 지금 그래서 이제 한 5명 정도 외에는 거의 어렵다라고 하고요. 오늘 아침 5명 정도가 윤석열 편에서 네, 부하내동하는 극렬 사람들. 저항하는 거고, 제가 아침 7시 11분에 받은 그 메시지를 보면 네. 이미 80% 이상이 무너졌다. 그거는 소위 이제 경호관들, 평 직원들 사이에서의 심리지만 그들이 보는 게 있잖아요. 그럼요. 위에 분열이 일어난 거, 그리고 결정적으로 윤석열 씨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계속해서 밖에 전화를 하고 밖에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티타임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들어갔다 온 어르신도 있어요. 네네. 실제 이제 그 직접적으로 그걸 모시는 분에게 이제 제보를 받아서 있는 것도 있는데, 내용이 아까 박한천 행정관님 말씀한 거랑 똑같아요.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를 혼자 한 30-40분을 얘기를 하면서 왜 이런 걸 못 믿느냐는 식의 이제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고 거기에 자문받고 조언받고 하는 모습들 경호관들 다 보고 있잖아요. 아, 쫄았구나 하는 걸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총기 휴대도 지시를 하지만 극소수만 총기 휴대 가능성이라는 거죠. 뭐냐면 지시를 아무리 해도 뭐 휴대를 해도 쏠 마음이 없다든지 또는 뭐 빈 탄창만 한다든지 여러 개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극소수만 결국은 이제 총기 휴대 사용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고, 가장 중요한 게 스크럼도 못 짤 형편이다. 기껏 하면 이제 8장만 낄 정도다라는 거고요. 그들끼리 쓰는 그 단톡방에서 법에 따르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자기들끼리 지금 계속 주고받고 있고, 극소수만 거기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제 아까 박관천 행정관님 말씀대로 어제 오전 경호처 회의 점심 이때 이제 싫은 소리하고 들이받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위에 사람들 균열되는 거, 자기들 쫄리는 거, 자기들 단톡방에서 자기들끼리 어떤 주고받는 거 해서 80% 정도는 와야 됐다. 물론 저희가 방심하고 할 일은 아니지만 지금 공성전 아닌 공성전으로 약간 지리하게 오면서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보면 저절로 무너지는 효과도 일부 누리고는 있는 거죠. 시간을 가지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또 한 가지 이들의 이제 간부 상당수는 출퇴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안에서 이제 밤에 불침번 수고 뭐 이런 극소수 소수 인원을 빼고 이 사람들이 집에 왔다가 갈 때 집에서는 무슨 얘기를 듣겠어요? 가족에게. 그렇죠. 무슨 얘기 들을까요? 당신 돌았냐, 미쳤냐, 뭐 이런 얘기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경호실은 밑에 7급 경호관으로 들어오면은 거기서 발탁을 해서 4급 과장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4급에서 상급 부장이 되는 것은 거의 뭐 1대3, 1대2 정도 경쟁률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과장이 되는 게 참 중요한데 4급이 그 과장급들 사이에서 그런 말을 한답니다. 아니 우리가 경호실에 거의 한 뭐 15년, 20년을 근무했는데 그럼 여러 정권을 거쳤다는 거죠. 여러 정권을 거쳤죠. 솔직히 저렇게 자기 말도 안 지키고 안 지키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심 하나로
우리 운명을 내걸 가치가 있느냐 이런 데 대한 어떤 회의적인 반응을 하긴 한답니다. 하는데 아까도 우리 신 교수님 말씀하신 제가 보기로는 한 6, 7명 제가 명단을 갖고 있는 거 한 7명 정도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워낙 강성으로 이야기해 버린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를 더 이상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끊기면은 이 아예 소통이 끊겨버리는 거죠. 그 와중에 윤통은 김성훈 차장을 불러다가 계속 밥 먹고 밥만 먹는지 술을 먹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계속 같이 식사를 하면서 독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참 경호실이 위에 물과 기름처럼 밑에 물은 잔잔하게 있는데 위에 기름 한 방울이 몇 방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온데를 떠다니는 그런 형국 같습니다. 그 공수처도 경호처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이게 네. 재밌는 게 그냥 경고문을 대외적으로 할 수 있는데 공문을 6군데로 보냈다. 네.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약간 마사지 느낌이 있는 거죠. 심리적 위화 효과를 가져오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면 예. 경호처 직원들 입장에서 압박이 되겠네요. 그거 다 알고 있고 경호처 직원들도 지금 다 뭐 TV나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 검색은 약간 이제 눈치 보고 하는데 네. 다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좀 서로 간에 말을 아끼는데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는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들끼리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이제 톡방에 이야기하고 우리 저기로 치면 대나무 숲 같은데 이제 공개적으로 네, 네, 올리는 네, 네. 거잖아요. 네. 그것까지를 보고 지웠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 자체가 이미 그 안에가 얼마나 균열이 생겼는지 우리가 반증으로 알 수 있잖아요. 원래 군기 이런 면에서는 사실 군대보다도 경호처가 가장 엄정한 그렇습니다. 곳이죠. 뭐 저는 안 봐도 정말 아니 비디오로. 신임직원 원래는. 신임직원 교육할 때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처음에 근데 저희 간부부장 졸업하고 다른 사람은 다 일선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는 네.派出소장이나 개장을 하거든요. 경호처 발령이 나니까 2주간 외출 내박을 안 내보내요. 이거 다시 병으로 군대 간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때 계속 훈련하고 사격만 시킬까 나중에 손에 물집이 잡히도 않으니 굳은 살이 잡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 처음에는 제가 여기를 왜 왔나 그러는데 실은 경호처라는 데가 처음부터 그렇게 강하게 훈련을 시키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한정된 사람들만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실이라는 게 상당히 폐쇄적인 조직이거든요. 실은 대통령 비서실, 경호실 하면은 누가 그래요? 경호실 직원들은 여름에 더울 때 밥 먹을 때도 넥타이를 안 풀었는데 그러니까 딱 밥 먹고 들어오는 거 보면 딱 저기서 저거는 경호실 직원이야, 비서실 직원이야 확 안답니다. 네, 그만큼 네. 경직돼 있거든요. 경직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밖에 가정도 한 군데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모여 살면서 보는 시야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는데 그래야만이 밖에서 누가 총을 쏘거나 하면은 스스로 생각할 겨를 없이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식을 심어주는 거죠. 지금 이런 와중에 얼마나 위축돼 있으면 제가 이제 찌질한 소심한 복수 네네. 하도 이제 다들 경직돼 있으니까 농담 하나 드리면 기존 청와대 정면 영빈관을 보고 왼쪽에 이제 연무관이 있잖아요. 연무관이 체육관, 있습니다. 예. 수영장, 예전 청와대. 예. 지금 말고요. 기존 네, 청와대에 네. 이제 좌측에 밑에 지하에 이제 사격장 있고 막 있습니다. 있잖아요. 예, 지하에 있습니다. 저가 박정준 처장이 이거 저 자진해서 나오기 직전에 101, 202 이런 데가 이제 다 안 한다, 협조 안 한다, 뭐 5호 경비단 뭐 안 한다 막 예. 하니까 영무관 쓰지 말라고 예. 공문 보낸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소심한 복수죠. 그게 무슨 애들 같은 짓입니까? 그렇죠. 그 연무관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지하 한 4층 규모고 안에서 수영장하고 다 있거든요. 그 대통령 경호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쓰지 말라니요. 아이고. 박종준 씨도 글쎄 뭐 무책임한 사람 같기도 하고 그 사람 수준에서는 그만큼 해도 대단한 것 같기도 근데 하고 그 박종준 네. 처장이 국장님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했답니다. 절대 유형력은 1차 체포 영장 집행할 때 유형력은 행사하지 마라. 네. 둘째, 스크럼만 짜고 있다가 안 되면 밀려라. 할 수 없다. 그거는 우리는 여기까지가 최선을 다한 거다. 세 번째, 대통령 전용 차량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 가더라도 그걸 해가지고 우리 경호원들이 모시고 갈 수 있게 그런 절차를 밟아라라고 이제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가 밑에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김성훈 차장이 탁 맞고 무슨 쓸데없는 소리야. 무력으로 막아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패싱 당한 거죠.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어떤 솔직히 말해서 자괴감도 상당히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저번에 왜 한번 윤통이 나와가지고 어깨 춤춘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삼정이서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네, 네, 네. 막 무장경력 데리고 나오고 막 해가지고 막 지시하고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아마 패싱을 당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차장이 모시고 나왔다는데 저는 이런 경호 체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은 어떤 데는 차장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대통령이 현관문만 나오면은 바로 수행부장하고 수행부장이 경호실장한테 바로 보고하거든요. 그다음에 저 경호실장도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소위 말하는 자기들 말로는 비상사태인데 아니 패싱 당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경호처 문제가 사실 과도하게 언론에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별거 맞습니다. 아닌데 지금 뭐랄까 그 저항을 하고 극렬하게 구니까 그런 건데 체포영장 집행은 언제쯤 되나요? 지금 국민들 매일 새벽에 아직도 안 잡혀갔냐고. 네. 뭐 오늘도 긴박하게 움직인다라고 이제 얘기들은 나오는데 그냥 제가 추정하기에는 뭐 일각에서 오늘 저녁에 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지휘관이라고 이제 그런 심정으로 생각을 해보면 밤에 집행했을 때 생기는 어떤 불이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를 들어 지지자들의 어떤 밖에 충돌이라든지 막 어떤 종합적인 상황에 대해서 아주 민첩하게 대응하는 게 분명히 대응력이 떨어진다. 그렇다고 보면 시작은 지난번처럼 아침에 그렇습니다. 새벽에 출발할 수밖에 시작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본다 그러면 가장 빠르면 수요일 오전 정도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내일은 해봅니다. 아니고 수요일이요? 뭐냐면 내일도 이제 그 김신 그 부장에 대해서 출석 요구 해놓은 게 있잖아요. 네. 기존에 그렇지 않았을 때 이제 긴급 체포 요건이라든지 또는 체포영장을 받아서 간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성립하니까.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법을 따박따박 지키면서 절차를 지키면서 네. 하고 한쪽에서는 막무가내로 가니까 네. 법을 지키면서 가는 쪽은 정말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은 느낌이고 그래요. 네. 정말 숨 넘어가요 네. 정말. 네. 국민 여론이나 밖에서 떨고 있는 사람을 봐서는 떨고 있는 국민들을 봐서는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경찰이나 공수처에서도 내부에서 많이 균열이 일어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가지고 적어도 이제 김성훈은 체포영장이 이제 곧 나올 거고 더구나 이제 그다음에 김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광우나 김신 아니고 이광우 여기는 3차 출석이 이제 오늘까지인데 안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체포영장을 넣어가지고 체포영장을 들고 간다면은 아마 주 후반부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다 알려진 내용들이라 이제 국민들이 거의 법률 준전문가가 네, 다 그러니까요. 되어가는데요. 네. 예를 들어 체포영장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막는 건 자기들은 경호법을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네. 그리고 형소법 뭐 101조, 102조, 뭐 100조, 101조 얘기하고 110조, 있죠. 예, 110조. 예. 예. 그런데 경호차장, 경호실 차장, 또 뭐 본부장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막을 법적 근거가 아예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막는 순간 바로 다 현행범이죠. 뭐 누구나 현행범이 되는 거라서 훨씬 더 빠르게 무기력화시킬 수 있다. 네,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네. 주중에는 된다. 저는 뭐 이번 네, 주 중에는 주중에는 될 거라고 된다. 보고 뭐주 후반부 정도로 네. 생각하고 있고 아까 그 신 교수님 말씀하신 거 그 김성훈 그 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보호할 법적 근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누가 한마디 그 말 했다가 욕을 엄청 들어먹었답니다. 아니 네. 자기는 이제 대통령 경호실법을 아니까 경호를 갖다 하면서 아니 우리 차장님도 그저 뭐고 체포영장에 나와 집행할 것 같은데 그건 우리가 막을 법적 근거가 뭐냐 물었다가 아주 그 내부에서 시도를 네. 당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참 그거 보면은 제가 보니까 그 지금 윤 대통령이나 그 소위 말하는 건의파 일부 경호실 간부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막바지로 치다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언론에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번 영장의 그 유효 집행할 수 있는 날짜를 대략 지금 파악된 게 30일이라고 지금 들었거든요. 네. 뭐 다 대외비죠. 알 수는 없어요. 그 다 직접적인 확인은 안 해주지만 제가 전해 들은 건 한 달 30일로 들었습니다. 굉장히 긴 기간이죠. 뒤집어서 윤 대통령이 지금 전 국민을 볼모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소수의 자기를 극렬 지지한다는 사람도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이고 지금 빨리 체포되기를 열망하는 대다수의 우리 선량한 국민들을 전체를 볼모로 잡고 있는 이 기간이 굉장히 길어진 거죠.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전 국민을 볼모로 잡을 거냐. 참 한심하고 옹졸하고 치졸하기 그지 없습니다. 지금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데 윤석열이 체포되는 장면이 전 세계 나가겠죠? 네. 그러면 주식이 오르고요. 원달러 환율은 외환은 안정되고 그럴 겁니다. 이거는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그래서 그렇죠. 한국이 시스템대로 가고 있구나. 한국 역시 선진국이구나. 이런 걸 보여주게 될 텐데 아이고, 네. 그게 내일일지 모레일지 글피일지 그러나 그 전이라도
하여튼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여전합니다. 권성동 씨 원내대표인데 이쯤에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해야 된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한마디 덧붙였죠.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극렬히 저항하라는 국민적인 메시지다. 이런 소리를 이제 이런 이유로 말씀을 하던데, 자, 제가 이제 법리적으로 봐도 내란죄는 이제 위헌범이죠. 결과범으로 딱 떨어져서 내란, 총을 쏴서 다 진압해서 내란 이게 아니잖아요. 국헌 질서를 문란할 위험만 있어도 성립되는 범죄고 이미 성립이 됐어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진행 중으로 생각하는 게 맞죠. 누구는 이제 1차 내란, 2차 내란이 시작된다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진행형으로 오고 있는 거에 이들이 강력하게 지금 동조하고 있는 셈이죠. 국민들에게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쯤에서 포기하라뇨. 그러면 그 어떤 잡범, 그들이 흔히 말하는 잡범보다 못하게 대통령을 취급한다 그랬는데 듣는 잡범 씨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그 어떤 잡범이든 뭐든 뭐하러 응합니까? 내가 잘 도망다녔으니까 이쯤에서 당신들 포기해. 네네. 나를 왜 잡아가? 수배도 해줘. 윤석열 먼저 잡아가? 이런 거죠, 논리상. 그 다음에 여론조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건 극렬하게 이재명 대표에게 저항하라는 메시지다. 아니, 내란에 이재명 대표가 메시지를 뭐를 냈습니까? 내란을 하라고 했습니까? 내란에 동조를 합니까? 뭐를 이 내란과 이 판과 이 판이 같은 동렬의 판입니까? 착각도 한참 착각이다. 기승전 이재명 대표를 찾고 있는데 그 착각은 자기들이 지금 복원력을 주장하면서 빠르게 이게 올라왔다고 그러잖아요. 국민들의 분노, 그에 따른 복원력은 더 빨라요. 좀 있으면 이들이 삐끗하게 나가면 막 내란 그 직후의 여론조사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 복원력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오늘 저 관련해가지고 안 그래도 어떤 분이 저도 챙겨서 물어봤습니다. 네. 아니 내란을 일으켰는 게 분명한데 왜 보수의 지지율이 이렇게 나올까? 그러니까 저보고 오늘 어떤 분이 명확하게 해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것은 딱 단적으로 말하면은 이미 윤석열이 탄핵되고 형사처벌 받는 것은 기정사실로 하는 사람이 답변하는 것이다. 기정사실화하고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벌써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다. 조기 대선을 바라보면서 현재 야당과 여당의 지지율 있지 않습니까? 이걸 대선이라는 말을 보고 답변하는데 특히 자기도 여론조사 기관이 있는데 뭐냐면은 윤석열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찬성하는 사람들은 찬성한다고 한 다음에 그러면은 당 지지율을 물으면은 기가 차서 끊어버린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약간 갸우뚱 하는 사람들이 답변을 많이 한답니다. 이 답변을 하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요 두 개를 나눠서 봐라 그러더라고요. 나눠서 보는데 답변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냐. 벌써 윤석열은 내란죄로 기소되고 구속되고 탄핵될 것이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답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렇게 답변하더라고요. 데이터 분석을 그래도 많이 해본 저로서는 지금 말씀이 퍼펙트하게 맞는 말씀인데다가 스픽스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대다수의 국민의힘의 멤버들 지금 윤석열을 이미 버렸다. 그리고 체포 파면 국면으로 가는 순간 빛의 속도로 완전히 손절한다. 이건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어게인 2017, 2018을 보시면 분명히 답이 나오고요. 44명 배지들이 달려가고 원외 당협위원장까지 하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달려갔죠. 그들은 100% 자기 정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렇죠. 이미 마음속으로 다 손절했다. 단 이용 가치가 일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윤석열, 김건희의 이용 가치가 남아있는 사람들. 왜 그러냐면 어게인 2017, 2018을 우리가 다시 기억을 해보시면 점점점 2016, 2017. 1617, 1718. 그러니까 대선 18은 뭡니까? 대선 직후에 이제 그 국민의힘의 어떤 집권을 국민의힘의 당권을 잡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 과정까지? 점점 이제 우경화가 돼가면서 극우화가 되고 급기야 이제 부정선거를 정면으로 주창하는 황교안 같은 분도 당대표가 되고 하거든요. 바로 거기에 이제 소위 신나라 조금의 벽시라도 남겨놓고 거기에 배팅을 한다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게인 2017, 2018을 생각하면 지금 소위 말해서 이들이 데드캣 바운스, 그 고양이가 높은 게 떨어져 죽을 때도 한 번에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튀었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떨어지는데
다시 데드캣 바운스가 일어나 떨어질 때는 정말 무섭게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무섭게 떨어지는 전주에서 자기들은 착시해서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마치 헌재의 그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을 것처럼 지금 현재 윤석열이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 교수님이 만약 그 입장이라면 윤석열 파면 이후에 말을 어떻게 바꾸세요? 윤요? 아니면 누구? 아니 그냥 국힘의원들. 국힘의원들이요? 네. 아예 얘기를 안 하고 바로 대선 국면에 대선 얘기만 하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스픽스에서 질문하면 뭐라 그럽니까? 보수- 저는 궁금해요. 박근혜 죄송합니다. 탄핵 때를 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저 사람이 보수를 괴멸시켰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얘기한 건 언제 그랬느냐 늘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극소수의 지지 그룹들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그 지지 그룹에는 또 의외로 다가갑니다. 왜냐하면 당권 같은 게 걸려 있거든요. 희한하게도 우리가 그런 정도의 지경을 당했더라면 밑바닥에 지하실에서 정말 쓸개를 씹으면서 자기 껍질을 벗기고 네. 자기들 가운데서도 읍참마속할 사람 하고 예를 들어서 정말 국민들 앞에서 석고대죄를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것 같잖아요. 쉬운 길을 택합니다. 요령으로 극소수의 강력 지지자들을 놓고 당권을 장악하고 다시 뭔가 대릴사위를 들이든 윤석열 같은 대릴사위를 들이든 뭔가에 이제 그때 여론조사 1등 뭐 이런 사람들을 해서 또 바꾸는 이런 것들. 지금 보시면 이미 상당수가 아까 버렸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 예를 들지만 홍준표, 이준석 이런 분들 벌써 이미 대권 선언, 도전 선언 했잖아요. 사실상 했어요. 네네. 오세훈 시장도 사실상 한 겁니다. 그렇죠. 형식만 이제 아직 안 갖췄을 뿐이죠. 그러면 그들은 뭐 탄핵을 반대한다는 둥 뭐라는 둥 하는데 자기들 대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버린 거죠. 나머지 분들도요. 빛의 속도로 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재명에 대한 얘기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은. 아유 권영세 비대위원장인데 민주당이 카톡 계엄령 뭐 공산당식 대국민 겁박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계엄 세력이 계엄 얘기라니까 좀 어이없기도 한데. 네. 저도 오늘 아까 오전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 뭐 사회 안정이 안 되고 뭐 이렇게 말을 하고 그다음에 뭐 적법 절차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실은 그 원인을 다 누가 제공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제공한 겁니다. 경호처 직원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존심이 정말 상하는 것은 본인이 법과 그 법적 조치와 탄핵에 떳떳하게 맞서겠다고 해놓고 지금은 관제에 숨어 있답니다. 그래서 실은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만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들어오면은 김성훈 차장은 안 나올 것이다. 아마 관제에서 윤통과 같이 있을 것이다. 같이 있으면서 윤통도 나가지 마라 그러고 그 하나만 믿으니까 자기 같이 있으면 운명을 같이 할 거다. 이런 말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의원이나 그다음에 그 윤측 변호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공통된 시각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지금 윤측 변호인들께서 전부 다 지금 검사 출신이고 유명한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저게 지금 앞뒤가 맞는 거라고 주장을 하십니까? 뭐 경찰 공무원이 뭐 현행범 첩보할 때 신분증을 내고 뭐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변이 딱 웃기는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그거라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좀 약간 자기들도 겸연쩍은 거 알면서 그거라도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네. 여쭤보면 신분증 제시라는 게 불신검문할 때 경찰관 그렇죠. 직무집행법 3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범인 체포할 때 마약 뭐 형사가 신분증 제시하면서 그렇게 가면 다 도망가면 다 도망가죠. 잘하는 건가? 아니 그래서 제가 네. 그랬습니다. 그래 좋다. 신분증 목에 걸고 네. 들어가 가지고 네. 전부 다 보이는 족족 경찰 장부 이용해 가지고 뭐 우리 아마 경찰들은 케이블 타이 안 쓸 거다. 수갑 쓸 거다. 네네. 수갑 써 가지고 더 저항하면은 포승으로 묶어 가지고 끌고 나오면 된다. 수갑도 저 앞으로 말고 뒷수정을 해야 돼요. 네. 뒷수갑을 쳐고 그래야 가지고 왜냐면은 불편하죠. 전부 다 무술 유단자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가 1차 집행 때는 개인 확인도 휴대하고 있었는데 언제 뽑을지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러니까 법적 절차를 아이고 참. 남한테는 법적 절차, 네. 나한테는 뭐 국격, 뭐 인격 이런 걸 따집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권영세 이제 지금 비대위원장이 이제 그 카톡 뭐
그 검열 뭐 이런 네네. 식의 이제 황당한 얘기. 물론 권영세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뭐 나경원 의원도 했고 마찬가지입니다. 뭐 갑자기 뭐 예. 민주투사가 됐어요. 네, 나경원 네. 씨는 나 이러다 뭐 어쩌고 잔민전 씨한테 네. 잔민전에서 이제 백골민전으로 바뀐 그분한테 이제 밀린다는 의식을 아, 하셨는지 아마 이제 급하게 뭐 뭔가를 이제 소위 급발진을 하시는 건데 무엇을 상상해도 항상 그 이상의 결과를 보여온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반사해드리면 됩니다. 그대로 빛으로 반사해드리면 돼요. 전용기 의원의 표현은 정확히 이랬습니다. 기자회견에서의 한 말은 카톡 이런 걸로 퍼나르는 것도 그게 선전선동이 될 수 있어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거기에 누가 뭐 검열을 하고 누가 정권을 뭐 아직 잡았어요? 아직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들은 어떤 트라우마가 있느냐. 카톡에 퍼나르기에서 제가 공개했었던 N-1번방부터 N-120번방 오마이 뉴스에서 대선 당시에 보도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야 이거 위험한 거니까 새로 폭파하고 새로 만드는 거 들키지 않게 조심해 등등등 있고 그중에 N-20번방에 윤석열 후보가 있었고 대선 당시에 권영세 당시에 총괄 선대본부장도 같이 있었잖아요. 등등등 해서 그들이 카톡에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처럼 카톡에 오픈되고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에 대해서도 어떤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면 신용환 그 친구를 기억나기는 나는 것 같은데 뭐 하면서 이런 인터뷰가 있거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랑 딱 13명이 권영세 총괄 선대본부장 원희룡 뭐 정책본부장이 딱 13명이 있는 텔레방 제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폭파시켰죠. 캡처된 게 있어요. 아직 제출 안 했어요. 그들의 말도 안 되는 국면 바꾸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간단해 보여요. 어떤 마치 다 죽어가는 저기들의 마지막 불꽃 최후의 발악처럼 보이는 거예요. 전혀 판과 국면이 맞지 않는 얘기를 엉뚱하게 하면서 그럴수록 자기들 치부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을 때 자기들 치부만 보이듯이 모두 반사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 그 권성동 의원이나 아니면 윤통이 그런 이해가 가는 게요. 윤통 뭐라고 그랬습니까? 명태균 씨하고 서로 직접 대화 나누는 게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데스크탑 그 컴퓨터를 열어보니까요. 검찰에 복원해 보니까 그냥 엄청 많은 대화를 했더라고요. 아니 기자회견문도 써달라고 한 게 대화가 안 한 겁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선 국면에서 후보를 서로 이제 단일화 조정하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겠냐 해가지고 요지를 적어줬지 않습니까? 그게 대화 안 한 겁니까, 장님?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 아니 차라리 그 전혀 통하지 않은 외국인과 외국어로 대화하기가 난 것 같아. 그렇죠. 같은 모국어 한국어를 쓰는데도 전혀 맥락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실패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윤석열을 우리처럼 보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 아니냐. 네. 윤석열은 굉장히 다른 종류의 인간이다. 아마 네. 제가 보기로는 이게 그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의 그 말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냥 양치기 소년이다고 그냥 인식을 가져버리고 만성이 돼가지고 네, 하도 네.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그래서 얼마나 거짓말을 했는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명태균 사태 이후에 대통령실이나 윤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실은 대국민 담화에서 나온 이야기조차도 거의 99%가 거짓말입니다. 나중에 거짓말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국민들이 분노를 하죠. 대통령하고 대통령실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실망을 하게 됩니다. 실망을 하다가 지금은 원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하고 무관심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 것도 그런 제이님이 구독자님이 질문하셨는데 궁금한 게 경찰이랑 경호처랑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네, 경찰이 이기죠. 그게 뭐. 네. 아니고요. 형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형사 한 개 반이 6명이거든요. 조폭 20명이 40mm 칼 들고 있어도 3단봉 하나 들고 뛰어 들어갑니다. 그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 뒤에 합법이 있어 그럽니다. 법이 있어 그럽니다. 합법으로 어떤 무장한 국가 공권력을 집행하는 데는요. 완력의 비교가 필요 없습니다. 그럼요. 아니 그리고 예. 조폭 중에 누가 건방지게 경찰한테 덤빕니까? 왜냐하면 저도 그러더라고요. 중학생도 아니고. 예, 네. 자기들끼리 막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들고 20-30명이 싸웁니다. 파출소 순찰차가 오면은 조금 애들 그래도 파가 안 죽거든요.
형사기동대나 봉고차 있죠. 6명 타고 다니거든요. 그거 딱 도착하면은 전부 다 일단 버리기 바쁩니다. 아, 그럼요. 겸손해지죠. 예. 얼마나 지금 다들 분노하고 분노하시는 거죠. 좀 지쳐 있으면 이런 말씀까지 하겠습니까? 그 뭐 간단하다고 봅니다. 그 갇혀 있는 자들과 무한 화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분들의 게임이니까 시간 문제이죠. 거기다가 공성전 참 답답하고 지리할 수는 있지만 이미 그 와중에 얻은 소득이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김멸 와해되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나왔다 들어갔다 퇴근 출근하면서 또 보고 듣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굉장히 지금 위험한 짓을 하는가 이런 것까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압도적 화력 이런 거를 다 떠나서도 심리적으로도 이미 지고 있는 게임이라서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다. 다만 윤석열과 일부 경호처 간부들 몇 명이 발악하고 있는 상태일 뿐이다. 다만 이제 우리가 다 우려하는 그 어떤 유혈 사태라든지 불의의 어떤 이상한 이제 행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비상 대기, 5분 대기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해 그렇죠. 나간다면 뭐 큰 문제는 특히 없으리라고 이제 그 과격하게 지금 이제 맹신하는 그 건의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한 6, 7명은요. 거기서 엄정하게 체포영장에서 집행을 하든 현행범에서 집행하든 수갑을 채워가지고 차에 딱 담아 실어버려야 됩니다. 실어버려야 되고 하도 이제 뭐 무기 이런 말 나오니까 안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안에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누가요? 아니 우리는 기본적으로 개인 확인을 휴대하고 나가는데 이게 이제 뭐 쏘지는 않지만 만일 경우에 누가 이걸 갖다가 총을 갖다 쏠라고 위협하면 어떻게 되냐 하는 그런 걸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이야기 줬습니다. 그거는 특수 공무 집행 방해 플러스 뭐가 되냐면은 살인 미수에 착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 기록에 살인이라는 범죄에 대해서 기록에 남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또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뭐 그렇게 그 어떤 좀 이렇게 사람들 자체가 경호원들도 그렇게 아까 우리 시청자께서 우려하는 것처럼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단 뭐냐 과격한 사람들의 행동에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경특대라든가 여기 밖에서 대기는 해야 되죠. 네네. 오히려 이제 저희가 잠시 간과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손과 발이 자유로운 건 김건희죠. 기소도 돼 있지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윤석열에 대한 그 도피, 도주 우려 등등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요거 안심할 건 아니지만 요거 한 가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엄정한 지금 법 집행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가 공권력의 엄정한 정확한 법 집행을 논의하고 있는 것인데 이유는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걸 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정무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저건 단순히 다분히 자기 후일 도모라고 생각을 해요. 트럼프 케이스를 많이 연구를 했다고 하니까 극소수의 지지자라도 잡고 다시 뭘 일어서서 일종의 뭐 상황 정치가 됐든 마크 정치가 됐든 여러 이제 망상을 꿈꾸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당장 윤이 이제 붙잡혀가고 어떤 파면 국면으로 갔을 때 헌재 결정이 나는 국면으로 갔을 때 이제 당장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는 건 김건희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건희에 대해서 출국 금지 등등을 할 근거가 별로 없죠. 기소돼 있거나 어떤 뭐 수사 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멈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유의할 거는 김건희의 도피, 도주, 그 다음에 김건희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가스라이팅 돼서 온 거를 우리가 여러 과정에서 보잖아요. 무속적인 거 이런 것들까지도 네. 포함해서 그렇다고 보면 공동 운명체, 패밀리 비즈니스인 건 틀림없거든요. 그럼 마지막 순간에 지금 정치로 하고 있는 걸 보면 쉽게 도망가지 못할 것 같은데 거기에 김건희 변수 하나 때문에 여기서 붙잡히면 자기도 죽는다. 그러면 항상 상상 그 이상의 짓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지금 신 교수님은 윤석열은 체포되고 김건희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전에 그게 이제 기본인데 윤석열 부부 자체가 윤석열은 도망 못 가잖아요. 못 가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제 김건희의 변수에 의해서 그 가스라이팅과 플러스 알파에 의해서 같이 도망가는 부분을 획책할지도 모르겠다. 출국 금지가 돼 있는데도 하도 상상 이상의 일을 하다 보니 아니요. 저는 괜한 말씀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 말씀하신 대로 그것 이상이니까 그렇죠.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어떻게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장 뭐 지금 몰매를 맞게 생겼는데 하면서 도망갈 국리도 할 수 있죠. 윤만 놓고 보면 자기가 이제 정치를 하고 있고 나중에를 생각해서 지금 극소수의
지지자들한테 극렬 어떤 저항을 당부하고 막 이런 건데 김건희 변수 때문에 이제 김건희는 이게 시작이 되면 네. 뭐 특검 이런 절차 당연히 간다라고 이제 아이고, 생각을 오래 할 살아야 수밖에 돼요? 없는 네, 거고요. 네. 그렇다고 보면 패밀리 비즈니스가 왕창 무너진다. 한번 빵에 가면 쉽게 나오기가 쉽지 않다 등등을 고려해 본다 그러면 극단적인 선택들 여러 가지의 방법들 다 모색할지 모르죠. 놀라운 일입니다만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뭐를 생각하든 상상 이상이에요. 제가 그때 방송에 나가가지고 혹시나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싶어가지고 벙커 피신 이야기를 갖다가 먼저 거론했지 않습니까? 네네 합참 벙커. 예, 그런데 합참 의장 공간. 저는 그 S600 방탄 차량 1, 2호 차량이 그런 움직이는 거 보고 야 뭐를 생각해도 상상 이상이구나. 그리고 그 경호원이 격려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참 가능성이 높은데 뭘 생각해도 상상 이상이구나. 앞으로 나가가지고는 일반 상식에 의해서 말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와중에도 윤석열은 LA 산불을 걱정한답니다. 대통령 노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해야 될 이야기는 안 하고 있고 또 수사든 탄핵 심판이든 피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그냥 공갈일 뿐이고요. 마지막으로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이나 걱정하라 그랬죠. 명언입니다. 뭐 LA 산불 물론 우리 다 같이 걱정해야 되는데 빨리 못 잡고 있었어요.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이나 걱정해라. 그럼 불을 걱정하는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LA 산불에 대해 낸 것은 여전히 그 뒤집어서 보면 굉장히 쫄아 있다 컴플렉스죠. 네. 또 메시지죠. 대외적으로 지지자들에게 특히 이제 성조기를 휘두르고 있는 그 극렬 지지자들에게 주는 또 메시지가 되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당신 굉장히 쫄아 있어 얼마 안 남았어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죠. 네네. 그 말이죠. 나는 아직 대통령이야라는 것을 갖다가 외부에도 그 메시지를 주면서 자기 스스로 체면을 거는 거죠. 체면을 거는 건데 오늘 윤측 변호인단에서 참 저는 얼토당토하는 말 했더라고요. 아니 윤 대통령이 한정된 공간에서 적법 절차를 해야 되는데 공수의 적법 절차를 수사해야 되는데 한정된 공간에서 검사의 물음에 답하는 것은 적법 절차가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걸로 해가지고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니 그러면 정확하게 저희가 윤석열 검사가 예. 한정된 공간에서 검사의 물음으로 답변을 얻어내가지고 기소해가지고 지금 대통령까지 온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예우를 해드리자고요. 한정된 공간이 답답하다 하시니 광화문 광장에서 취조를 하자고요. 아이 그거는 그렇고요. 참 제발 이제는 좀 그 변호사면은 변호사답게 법률가답게 좀 이렇게 자기의 상식을 나중에 창피함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주장은 좀 안 했으면 합니다. 그래가지고 국민들을 호도시키는 거예요.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12월 3일 날 그 짧은 시간에 국회 앞으로 몰려갔던 3,500, 4,000명의 그 시민들의 의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이 뭐랄까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딱 맞는 대목이 윤석열 내란 일당인 것 같습니다. 할 수 없죠. 그럴수록 더 긴장하고요. 물론 하루하루가 힘겹고 또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은 마음이지만 그래도 멀지 않았습니다. 설 이전은 물론이고 이번 주 안에 윤석열 체포는 일단락 될 것 같고 또 지금 헌법재판이 내일부터 본격화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좋은 선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허리 아픈 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만 원짜리 매트리스 부럽지 않은 푹신하면서도 탄탄한 신상 토퍼가 나왔습니다. 우유 베개로 유명한 수면 공감에서 4년여간 개발한 우유 토퍼가 드디어 출시됐습니다. 포근하면서도 푹신한 코튼 쿠션 사이에 탄탄한 지지력을 위한 메모리 폼을 넣은 3중 토퍼여서 낡은 침대 위에 깔면 새 침대처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거 아시죠? 너무 푹신하거나 너무 딱딱한 침대에서 자면 척추와 관절에 무리가 간다고 합니다. 혹시 그동안 잠자리가 불편하셨다면 우유 토퍼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토퍼 당연히 몇십만 원 할 것 같지만 지금 수면 공감 공식몰 회원가입하면 9만 원대부터 구매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실몰에서 구매하시고 배송 메시지에 스픽스라고 3글자만 적어주시면 보관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보관 스크랩도 증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가격에 사은품까지 같이 받아보세요.
자, 두 분 고생하셨는데요. 하여튼 다음에 만날 때는 우리 구독자들에게 좋은 소식 전해주고요. 민주주의가 다만 한 걸음이라도 나가는 상황 같이 확인했으면 합니다. 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